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7일째가 되었습니다. 팽목항의 한켠에는 기다림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16분,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다립니다. 네, 청와대는 공개 유감 표명과 함께 현수막 철거 요구로 선거 중립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내에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빨간색의 정체불명의 노골적인 현수막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선거일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해 보려는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의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명백한 반칙이요 불법입니다. 서병수 후보의 대통령의 눈물 사진은 아직도 16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닷속을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지난 47일 동안 함께 눈물 흘렸던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오직 당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륜도 서슴없이 저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면 차라리 청와대 경호실장을 자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지방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6월 4일 새누리당 후보들의 이러한 비열한 행위를 표로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누리당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만 지키겠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악용한 이번 사건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서병수 후보, 권영진 후보에게 강한 유감 표명을 하고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은 즉각 내릴 것을 공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와대가 시정 조치를 명백하게 취하지 않는 채 그냥 방관한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악용한 행위를 방조한다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대응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인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에 대한 후보 지명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안보실장의 역할은 다릅니다. 물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국가안보를 담당하는데 특히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인사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와 통일 문제까지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의 화해협력,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돌려막기 인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지하고요. 기억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재임 시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통일 분야가 어떠했는지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청주 출신이고 할아버지께서 독립군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그닥 큰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대희 그리고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죠에 비춰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우리 당에서는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 장성이 전역한 후에 10년이 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파월도 이 조항 때문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문민 장관에 의한 이러한 민간 컨트롤 전통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 당의 김한길 당대표 이 기자회견 직후에 청와대가 이런 인사 발표를 한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뿌리 깊은 새누리당의 동공천, 이건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구태 정치의 모습에 국민들이 점점 더 실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 심사위원장이었던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이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새누리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과히 찻대기의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진정한 이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이죠. 2010년과 지난 총선 때이죠. 2012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2년 총선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과 당의 색깔까지 바꾸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켠에서는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고 하고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말에 빌려간 돈을 갚는다면서 공천 헌금을 몇 년 만에 되돌려 주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받은 같은 지역구의 기초단체장 후보는 공천 헌금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정인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지연과 학연 등을 총동원해서 진정인을 회유하였다는 증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짓밟는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공천 헌금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민은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이 뿌리 깊어 드러난 사례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또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찻대기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께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 역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